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연구실에서 동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반화약학 중에 제7장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을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오늘 수업은 흡수성과 내수성, 노화, 고화, 안정도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 본 수업에 앞서갖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화공품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공품의 정의를 해갖고 화약류를 어떠한 목적에 강호한 것이라고 배웠었고, 화공품 중에 도화선, 도폭선, 뇌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화선은 이제 빅포드 도화선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도폭선은 이제 1종 도폭선, 2종 도폭선을 배웠고, 뇌관은 전기내관이랑 비전기내관을 배웠고, 전기내관 중에서는 우리가 순발전기내관, 지발전기내관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비전기내관이 있었는데, 비전기내관은 크게 이제 시그널 튜브형 전기와, 그러니까 전기내관, 비전기내관과 또 하나는 이제 허큐데트 비전기내관이 있었는데, 제가 허큐데트는 그러니까 PPT를 보여드리고, 시그널 튜브형은 그냥 마지막에 PPT를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대충 마우스로 그려갖고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널 튜브형은 책을 보고 조금 공부를 하시고, 시그널 튜브형도 그렇게 많이 다를 내용이 없어요. 시그널 튜브형 또는 이제 쇼크 튜브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튜브 안에 이제 HMX랑 알루미늄 파우더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고 그거 폭속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전자내관도 안 했어요. 전자내관도 안 했는데, 전자내관은 뭐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전자내관은 그냥 단가가 높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구조는 그러니까 IC 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IC 칩을 사용을 하는데 신관이랑 이제 그 기능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이 수업에서는 이제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을 할 건데, 이제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이 끝나면은 다음에 이제 감도 부분이랑 이제 폭력 뭐 이런 거를 나가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화공품의 성능, 이제 뇌관의 성능이나 이제 도화선이나 도폭선 성능을 보겠죠. 그리고 저장을 나갈 건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안정도랑 감도랑 폭력, 뭐 안정도 시험 등은, 화공품의 시험 등은 대부분 다 법규에 의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약학을 배울 때에 그러니까 이화학 분석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이화학 지식을 베이스로 하죠. 그런데 지금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은 자원공학과에서 현장에서 쓰는 그런 방법들이 주를 이룹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약류 성능과 시험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화약을 안전하게 그리고 유효하게 사용하는 면에서 성질, 능력, 그리고 안정도와 폭발 성능을 화약류의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도와 폭발 성능이죠. 여기서 말하는 안정을 얘기를 할 때 안전과 안정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안전은 우리가 말하는 세이프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정은 스테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화학적으로 변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우리가 안정이고, 안전은
뒤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 아니면 취급할 때 다른 걸 안전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스테빌리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폭약의 성능은 이제 감도와 폭력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감도는 이제 기폭이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폭발 반응을 일으킨 성질인데, 안정은 우리가 스테빌리티라고 그랬고 여기는 세이프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감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이프티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파괴 추진적 효과에 대한 특징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감도 시험 측정 방법 중에 오늘은 이제 용어 설명이 주로 될 거예요. 그래서 흡수성이 무엇인지, 내수성이 무엇인지, 고화와 노화, 그 다음에 안정도, 그죠? 우리가 이제 스테빌리티를 보기 위해서 어떤 거를 보느냐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흡수성과 내수성인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그 흑색 화약에서 기억을 하시면은, 흑색 화약에서 우리가 KNO3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제로서 우리가 KNO3라고 그랬죠. 초석을 쓴다 그랬는데, 산소 공급제들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이 화약의 역사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질산암모늄 폭약도 쓰고, 그 다음에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산소 공급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흡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상의 것들을 섞으면은 그 흡수하는 능력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질산나트륨이나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소금도 그렇고 질산나트륨, NaNO3, 우리 스트레이트 다이너마이트에 쓰는,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 우리 암포 폭약이나 질산암모늄 폭약, 또는 질산암모늄,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들도 흡습이 있어요. 근데 흡습이 있는데 지금 산업용 폭약에서 나오는 것들은 흡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파티클 안에 이렇게 가공 처리를 해요. 어떤 이제 마모를, 그러니까 광택을 내거나 아니면 주위에다 무슨 흡습을 방지하는 뭐 이제 유기물질들을 코팅을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흡습이 안 돼 있었고 원재료도 흡습이 안 돼 있었죠. 근데 폭약이 흡습을 하면은 물을 빨아들이면 이제 결정 상태가 변화가 되고, 흡습으로 인해서 배합 성분, 우리가 이제 혼합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배합 성분이 되면 알갱이가 뒤엉켜져 굳어지고, 그다음에 발파 작업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느끼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으로 어떤 물질들을 배합을 해갖고 혼합 폭약을 만드는데 물이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굳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재배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응도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물은 화약이랑 이제 상극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걸 이제 깬 게 함수 폭약이긴 한데, 함수 폭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물이 들어가면은 폭발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흡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포장을 잘 해야겠죠. 또는 이제 저장 공간의 조건들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성, 그러니까 물 속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분말 다이너마이트가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7에서 10%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질산암모늄을 쓰잖아요. 질산암모늄을 쓰니까 그렇게 되고, 대신에 이제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이 높은 애들은 이제 내수성이 크겠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5kg 포스 퍼 스퀘어 센티미터 수압에서 1시간 침투시킨 것은 완전히 폭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약은 황산바륨을 섞은대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요거는 안 보더라도 황산 발효, 이거 잠깐만요. 또 컴퓨터를 좀 바꾸니까 제가 적응을 못하네요. 요거 그러니까 흡습성을, 그러니까 내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넣는 게 황산 발효이에요. 황산 발효을 넣으면은 내수성이 증가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알루미늄 분말을 쓰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분말 자체는 메탈이잖아요. 금속 분말이에요. 근데 금속 분말들은 대부분 물이랑 반응하면 수소가스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일반화학 들으셨던 분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칼, 카, 나, 마, 아라, 천리 뭐 이거 있었죠. 칼카나마, 아라천리, 준합수구 이렇게 나오는 거. 금속의 이온화 반응. 그러니까 수소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칼슘, 칼륨, 칼카나, 나트륨,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죠. 다 물이랑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흡습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수성, 그러니까 흡습을 하면은 이제 폭발 성능이 감도가 떨어지는데 그걸 증가시키기 위해서 넣는 게 황산 발음이라는 거. 내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다음에 나오는 게 노화예요. 노화. 근데 노화는 흡습이랑 내수는 이제, 내수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흡습은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고 내수는 이제 물을 흡습하지 않게끔 밀어내는 힘이죠. 약간 응력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네, 노화는 이제 이름 옆에 보면은 에이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거죠. 나이 든다는 게 뭐냐면, 그 원래 교질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에 노벨에 우리가 그 니트로글리세린이랑 니트로셀룰로스를 섞잖아요. 니트로글리세린이랑 니트로셀룰로스를 섞는데, 얘네가 섞으면은 니트로글리세린 자체는 우리가 식용유 색깔이라 그랬죠. 그래서 약간 노리끼리 해갖고 액체예요. 니트로셀룰로스 자체는 파우더라고 그랬죠. 공업용은 파우더예요. 원래는 소음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공업용은 파우더인데, 두 개를 섞으면은 얘가 이제 젤처럼 껌처럼 변한다 했죠. 근데 얘가 중간에 껌처럼 변하는, 우리가 그 풍선껌 씹으면 이렇게 껌처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얘가 오래돼 갖고 노화되면은, 에이징 되면 얘가 기포가 중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다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폭발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걸 노화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노화란 무엇이냐? 노화란 무엇이냐? 고 NG와 NC 콜로이드화가 진행되면서 내부의 기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둔감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노화라고 한다. 노화라고 해요. 그리고 노화성 있는 화약은 1년 이내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게 PTN이에요. 이거 못하네요. PNT가 아니고 PTN입니다. PTN입니다. PTN을 넣어요. 그래서 NC와 NG 등의 에스테로 화합물은 장기간 저장하거나 수분, 직사광선, 열, 산성들에 의해서 자연분해돼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아이고, 이거 NO인데. NO, NO2, NO3 등 질소산화물과 이제 질산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화학 반응에 보면은 에스테로 반응할 때 기억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질산이랑 황산 넣고 끓이면은 NO3죠. 그러면 이제 ONO 여기 2 이렇게 되죠. ONO2가 되는데, 이 수분이나 이제 열 같은데 에너지가 가면 얘가 반대로 반응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질들이 깨지겠어? 나오겠죠? 깨져서 나와요.
깨져서 나오고 걔네들이 다시 물이랑 반응해갖고 다시 이제 질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질산이 되진 않군요. 뭐 아질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렇게 HNO가 될 수도 있고 HNO2가 될 수도 있고 HNO3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가지 공통점은 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안정도 테스트 할 때 유리산 시험이 있는데 유리산 시험이 결국은 리트머스 시험지 갖고 요 발생되는 가스를 디텍팅 하겠다는 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에스테로 화합물들은 자연분해 현상이 있고 자연분해 현상을 탐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다. 요런 현상이 있고요. 어쨌든 노화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에이징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고화입니다. 고화인데 고화는 이제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킹이라고 돼 있어요. 케이크랑 똑같고요. 이거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 레바논의 질산암모늄 폭약 터진 그 원리예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질산암모늄에 이렇게 파티클이 있는데 얘가 물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녹겠죠. 녹아요. 녹아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요. 근데 얘가 다시 날아가요. 물이. 그러면 물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굳어지겠죠. 이걸 케이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파티클들이 물을 먹어서 한 덩어리로 되고 한 덩어리 된 상태에서 다시 물이 날아가면은 그 시멘트처럼 굳어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고화라고 해요. 약간 석회도 맞췄죠. 생석회, 아니 소석회, 아니 생석회죠. 생석회 뭐 이런 거 나오나 모르겠네. CaO 화학 반응 중에 이제 물 들어가면은 수화 반응이 이렇게 없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 먹는 거예요. 그냥 물 먹고 덩어리가 커지는 거. 근데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뭐가 문제냐면 파티클들이 작으면은 그 뇌간의 감도에 되게 민감해 하겠죠. 뇌감에 되게 민감해 할 텐데 이게 굳어지면은 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불안정 폭발을 하고 이제 폭력이 저하되겠죠. 훅가스 발생에도 문제가 되고 순폭도에도 저하가 생겨요. 그래서 그 레바논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레바논 사건이 아니라 대표적인 거는 레바논이 아니라 어디죠? 함부르크였나요? 역사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제 쌓여져 있던 질산암모늄 폭약, 뭐 비료로 되어 있던 얘를 흡습이 일어나갖고 고화가 됐는데 얘가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얘를 부시기 위해서 폭약을 썼는데 그 당시에 얘가 폭약인지 몰라갖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있죠.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화되면 되게 딱딱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산암모늄을 함유한 다이너마이트는 방수 포장이 되어 있지만 오랜 시간 흡습하면은 이제 고화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산암모늄을 함유한 것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도 그렇고 뭐 암포도 그렇고 또 질산암모늄 폭약들도 다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얘를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다른 염류들이 있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도 소금도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흡수성 염류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흡습되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의 경우 일상적으로 상태에서 1년간 저장하면 수분은 1%, 고화도 1.8, 그 다음에 순폭도는 10에서 5로 반감되고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게 그 산업용 폭약과 군용 폭약의 차이점이에요. 갑자기 어제였죠. 지금 이제 찍는데 군무원 면접 시험을 다녀왔는데, 이거 딴 얘긴데, 군무원 면접을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제가 질문으로 그런 걸 냈던 것 같아요. 산업용 폭약과 군용 폭약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군무원 면접 질문에. 근데 대답은 산업용 폭약은 저장을 짧게 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뭐 아주 길어야 뭐 3년 이래요. 왜냐면 순환을 빨리 시켜야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군용 폭약은 오래 저장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20년 30년 돼간 폭약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용 폭약과 군용 폭약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산업용 폭약은 저장성보다는 단가가 더 중요하죠. 단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폭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돼요. 한 2500에서 4000m/s 그러니까 폭발 속도가. 근데 군용 폭약은 입마살상이잖아요. 그래서 훅가스 같은 거 필요 없고 오래 저장해야 되고 감도도 조금 떨어져도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감도가 떨어져 갖고 폭발할 때 센 뇌관 쓰면 되거든요. 그런 질문을 냈던 것 같아요. 아마 뒤에 폭약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자연분해가 아까 그 얘긴데요. 요거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노화 고화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질산에스테르 물질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자연분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질산에스테로 되어 있는 애들이 NO인지 NO2인지 구분이 되진 않지만, 우선 질산에스테르 반응의 물질들이 이제 분해가 다시 자연 분해가 되고, 그 중에 이제 물을 만나갖고 이제 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금속 가루가 되어 있으면은 수분과 반응해서 산화작용을 일으켜갖고 자연 분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에 있을 때, 산업기사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또는 이류 위험물의 금속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메탈이 수분이랑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질산에스테르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분해가 된다. 그리고 자연분해 되면서 물이랑 만나고 산을 만든다. 그걸 디텍팅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한다. 이게 안정도 시험 방법이에요. 큰 방법은. 자, 그런데 뭐 자연 폭발이라고 있는데, 얘가 그 금속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NG라고 할게요. NG가 조금 다시 해볼까요? 지우개. 그럴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OH의 아래 이제 반응을 시켜갖고 얘를 만들었어요. 질산에스테르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다시 가면은 이제 질산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자연분해 돼갖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이 있다고 할게요. 알루미늄, 메탈, 발열제죠. 넣으면은 얘가 알루미늄 이제 하이드록사이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발생시켜요. 산이랑 반응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가 발생하냐? 열이 발생해요. 열이. 그러니까 수소가스도 발생하고 열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반응이 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니트로글리세린도 있을 거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자동방으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스폰테니어스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은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질산에스테르가 있고 금속분이 있는데, 질산에스테르가 자연 분해되면서 산을 발생시키고, 그 산이 화약 속에 들어가 있는 금속분이랑 반응을 해서 수소가스를 만들고, 그리고 열을 만드니까 그 열에 의해서 화약류와 수소가스가 같이 터진다.
이게 자연 폭발의 개념인데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중간에 화약을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관리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끔 놔두질 않죠. 그렇게 만들질 않죠. 제조할 때.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 폭발은요. 실제적으로는 일어나는 적이 없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안정도라는 개념인데, 안정도는 자연분해의 저항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하고요. 우리가 총포, 도검 및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시험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내열 시험, 유리산 시험, 가열 시험이 있는데 이거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게요. 위치를 바꿔서 나올게요. 유리산 시험, 내열 시험, 가열 시험이 있고요. 이거는 법령에서 정한 거예요. 이화학 분석에서는 우리가 뭐 HPLC나 아니면 GC나 그러니까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아니면 뭐 IR이나 UV나 이런 걸 추출해서 뭘 이화학 분석을 찍는데, 이거는 그 산업용에서 발파하시는 자원공학과 현장에 있는 분들이 화약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그러니까 스테빌리티죠. 스테빌리티가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법령에서는 이걸 테스트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정도 시험 방법에서 조사 관찰 사항에 보면은 이제 분해가스에 의한 특별한 시험지의 세 개인데,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그냥 우리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산에 닿으면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연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연기가 발생해갖고 폭발 현상을 일어날 때까지 시간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이제 시료의 무게, 또 이제 수소 이온도 증가, 그 다음에 온도 상승, 이런 것들을 보겠죠. 봐요. 근데 내열 시험이나 이제 요거 시험 방법들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거를 다루게 되면은 조사 관찰 사항이 걔네들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법령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법령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질산 에스테르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폭약으로서 제조일자부터, 이거 중요하죠. 제조일자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불분명한 것,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 폭약 뭐가 있을까요? 니트로 그룹이겠죠. 니트로 폭약이나 니트로 화합물, 그 다음에 니트로 구아니딘, 니트로 아민 계열. 어제 그거 봤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군무원 시험 면접 봤는데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니트라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화학도들은 니트라민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니트로아민입니다. 나이트로아민이지 니트라민이 아니에요. 자, 니트로아민이고, 자, 그래서 3년 된 것과 그 제조일이 불분명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일 거예요. 꼭 뭐 1년이 꼭 지나야지 되느냐, 그건 아니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이때쯤이면 변할 가능성도 있겠네,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요것도 중요하죠. 이제 요건 다 법령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질산 에스테르 및 이를 함유한 화약들은 유리산이랑 내열 시험이에요. 유리산이랑 내열. 그리고 이제 질산 에스테르를 포함하지 않는 폭약, 얘네들은 유리산 시험과 가열 시험이에요. 유리산 시험과 가열 시험. 그러니까 유리산 시험은 질산 에스테르랑 니트로 그룹, 니트로아민 그룹,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그러니까 범용이에요. 그런데 내열 시험과 가열 시험은 따로따로예요.
내열 시험은 질산 에스테르고 가열은 질산 에스테르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않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뭐 지금 법령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는 거를 꼬박꼬박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조연료부터 1년 경과된 것, 그리고 만약에 제조일이 2년 경과되고 소지가 불명한 거는 소지한 때와 3개월마다 하게끔 돼 있죠. 내열 시험.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외워야 돼요. 법령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수입업자 또 지체 없이 안정도 시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질산 에스테르는 유리산 시험, 내열 시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유리산 시험, 가열 시험. 이게 중요합니다. 요 시험 문제 조금 나와요. 군무원 시험 문제에 질문들 차원은 이거 냈어요. 그래서 안정도 시험 방법 중에 법령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중에 질산 에스테르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약류에는 뭘 선택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르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은 뭘 해야 되냐 물어봤었고, 한 35명 면접했는데 2명인가 대답하고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높은 걸 원했는지.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다, 아니다, 반은 학원 다니고 반은 독학하신 것 같아요. 제 면접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안정도 시험 추출 표본 추출 방법인데요. 이게 표본 추출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산업공학에 보면은 표본 추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화약류 저장소에 화약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랜덤 추출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저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화약류 저장소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랜덤 추출이고, 중간에 이제 요쪽 계열에서 몇 개, 3개, 요쪽 계열에서 3개, 이건 계열 추출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 박스마다 추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을 여기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서 정해 놓은 거고, 제조일 및 제조소가 동일한 경우, 그러니까 로트 번호가 동일한 경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들은 25상자마다 한 상자를 추출해서 되어 있고요. 제조소 제조일로부터 동일한 화약류 또는 폭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은 10상자마다 한 상자 추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거는 매 상자 추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자가 이제 나무 상자로 되어 있는데, 목 상자로 되어 있는데, 종이 상자 아니에요. 목 상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출해갖고 조금 이제 잘라서 쓰겠죠. 잘라서 써요. 자, 그리고 질산 에스테르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중에서 유리산 시험용 테스트는 청색 리트머스를 약알 약포와 함께 넣고 3개월마다 청색 리트머스를 교환할 경우 시험지가 전색으로 변할 때는 내열 시험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장하면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내열 시험이 나오는데, 제 책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제 책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법령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제가 따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위에 총포, 도검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 11에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을 법령에서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데 되게 못 그렸더라고요. 좀 예쁘게 좀 그리지.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보면 내열 시험인데, 우선 내열 시험이랑 가열 시험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고, 여기 번호가 있고, 여기 물중탕기가 있는 거예요. 물중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제 측량병이 있어요. 측량병이 있고, 요 안에다가 화약을 넣고, 뒤에 나오네.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 그 안에다가 이제
이제 시험관을 넣잖아요. 시험관을 넣고 여기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물중탕에다가 시험관 넣고 시험관에 화약을 넣고 그 위에다가 리트머스 그냥 꽂아 놓은 거죠. 꽂아 놓은 거예요. 시험관의 사이즈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을 집어넣는 이제 양도 집어넣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화학적 분석이고요. 여기 시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뭐 얼마큼 취하고 아교질 다이너마이트는 얼마큼 취하고 쭉 취했어요. 이거는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방법이 나올 리는 없고 단지 중요한 거는 이건 중요합니다. 요거 온도. 내열 시험 방법은 65도까지 하는 거예요. 65도. 그러니까 65도이고 색깔이 8분 이내는 불량품. 8분 이내 불량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열 시험 방법과 아이고 가열 시험을 안 넣었네 제가. PPT에 가열 시험 방법을 안 넣어놨네요. 내열이랑 가열이랑 똑같은데. 자, 우선 내열 시험 방법과 가열 시험 방법이 있는데 기본 컨셉은 똑같죠. 똑같고요. 그 가열 시험 방법은 온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75도신가 그럴 거예요. 제가 잠깐 한번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안정도 시험 방법이 있는데 가열 시험은 75도시에서 80도시네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연기 나면 그렇게 이제 불량품을 한다 그런 거고요. 자,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고 시험 방법 그리고 여기 이것도 중요하네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자, 그래서 아이고 그 무연화약이나 면화학 같은 경우에는 질산 에스테르의 계열은 6시간이에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4시간입니다. 4시간 이내 하는 게 이제 유리산 시험 방법이고요.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가열 시험은 안 넣어놨네요. 왜? 방법이 똑같으니까. 우선 오늘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화약의 안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정도에는 흡습성과 내습성이 있는데 흡습성과 내수성은 반대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흡습성은 물을 빨아들이는 능력이고 내수성은 물을 막아내는 힘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다른 개념이지만 이제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산소 공급제나 염류, 그래서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흡수성은 빨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노화와 고화가 있었죠. 한번 써볼까요? 마우스를 해갖고 잘 안 써지긴 하는데, 자, 우리가 흡습이 있었고 내수가 있었죠. 그리고 노화와 고화가 있었어요. 엔드 표시입니다. 엔드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말까요?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저만 아는 표시 이랬고, 자, 컴마로 하겠습니다. 자, 노화와 고화가 있었고, 노화는 에이징이라 했죠. 에이징이라서 늙는 거예요. 그래서 NG랑 NC가 이제 있었는데 걔네들이 사랑이 식어갖고 기포가 없어지면서 이제 감도가 떨어지는 게 노화라 했고, 고화는 이제 케이킹이라 그랬죠. 케이킹. 그래서 질산암모늄이 물을 흡수했다가 다시 물을 날리면서
시멘트 같이 굳어지는 것,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고화였고, 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이제 안정도를 배웠죠. 안정도인데 우리가 안정도와 안전도는 다르다 그랬어요. 안전은 여기는 세이프티라고 그랬고 여기는 스테빌리티라고 했어요. 스테빌리티의 얘기였고, 자 그리고 요 안에 우리가 유리산 시험이랑 내열 시험이랑 가열 시험이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요 두 개는 질산 에스테르,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아이고, 자, 제가 여기 제 얼굴에 가려갖고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쓸게요. 한참 쓰고 나보니까 제 얼굴에 그려서 안 보이네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다 써줄게요. 그래서 유리산 시험이랑 내열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가열 시험이 있다 그랬고, 요 두 개는 질산 에스테르, 여기는 나머지 것들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유리산 시험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청색일 때 청색이 가스에 의해서 적색이 된다 그랬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분리되는 산에 의해서 산도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질산이 발생된다 그랬죠. 아질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엑시드가 된다 그랬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이 발생되는지를 탐지하는 거고, 가열 시험과 내열 시험은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다 그랬죠. 물중탕 안에 시료 넣고 온도를 높이는데, 내열 시험은 65도시고 가열 시험은 75도시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75도시에서 80도로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질산 에스테르가 자연 분해되는데, 우리가 반응 속도론에 의하면 온도를 올리면은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는 거니까 내열 시험도 온도를 높여주면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열 시험은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보지만, 가열 시험은 니트로 그룹 애들이잖아요. 니트로 그룹 또는 니트로 아민 계열 애들, 또는 뭐 있나요? 다른 이제 그 유기금속 화합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온도를 더 높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가면은 반응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지잖아요. 2배에서 3배 정도. 그래서 10도 정도를 높이는 거고요. 2~3배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유리산 시험할 때 뭐 몇 개월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몇 개월마다 하는 것도 있고, 내열 시험할 때 65도씨 해놓고 나서 질산 에스테르 계열 같은 거 몇 분 이내? 8분 이내에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리산 시험이 6시간, 4시간이 있었는데, 질산 에스테르 계열 애들 같은 경우는 6시간이고, 그러니까 니트로 그룹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산 에스테로, 나머지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나머지 유리산은 가운데 들어올걸. 나머지 애들은 4시간이에요. 이거는 법령에 나와 있는 건데, 뭐 화약류 법규를 제가 동영상을 찍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뭐 이게 일반 화약학이랑 겹치는 부분이에요, 법령이랑.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컨셉을 잘 아시고 내용을 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칠 거고, 다음 시간에는 감도를 할 거예요. 감도. 그래서 열감도, 내화감도, 충격감도, 마찰감도, 전기감도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